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 월급처럼 따박따박 매월 분배금을 지급받는 월배당 ETF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높으십니다. 특히 미국의 대표 지수보다도 국내에 상장된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그리고 연 17%의 높은 분배금을 지급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ETF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입하고 계시는 대표 ETF인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과 라이스 200 위클리 커버드 콜 8월 분배금과 수익률을 한번 리뷰해보는 영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죠. 배당 소득 분리과세 결국 최대 수혜주는 코스피 200 지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 높은 고배당주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17% 정도의 높은 분배금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분배금을 받을 때 금소세, 건보료에도 비과세로 적용되면 나의 또 실질 수익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배당 커버드콜 ETF 기초자산 국내 대표 지수죠. 네,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대표적인 월배당 ETF에는 그 삼성에서 운영하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여기는 지금 순자산 증가액이 최근에 이제 작년 2024년 12월에 상장이 됐죠.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약 8천억이 지금 넘게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KB에서 운영하는 라이스 200 위클리 커버드 콜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3월 달에 상장이 됐는데 지금 약 3천억 이상이 되는 자금이 들어와서 약 요 두 ETF에만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가 그렇게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 연간 목표 분배율이 상당히 높죠. 네, 연 17%에 고정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월 1.44%, 라이스도 1.49%로 목표 분배율을 초과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초자산은 당연히 코스피 200 지수고요. 한 가지 차이점은 코덱스 200은 타겟 ATM 위클리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목표 분배율을 딱 17% 고정시켜서 거기에 맞춰서 그 위클리 옵션을 활용해서 콜옵션 매도 비중을 한 30% 이내로 확정 짓고, 그리고 주가 상승률, ETF의 기초자산 참여율은 약 70% 정도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역시 옵션 분배금은 비과세고요. 15일 분배금 지급 기준일인 월중 배당형입니다. 라이스 같은 경우도 다 같은데 다른 점이 하나 있죠. 타겟 전략이 아니고 이거는 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그렇다고 어떤 펀드 매니저의 전략이 들어가 있는 액티브 전략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초자산 그 참여율을 한 50에서 70% 정도로 맞추고, 특히 콜옵션 매도 비중을 상황에 따라서 30%, 50%, 어떤 경우는 100%까지 매도를 해서 옵션 프리미엄을 상당히 높게 가져가는 것을 주된 포인트로 하고 있는 ETF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옵션 분배금은 비과세고요. 이거는 아까 코덱스와 달리 매월 30일 분배금 지급 기준일인 월말 배당,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ETF를 모두 가지고 계시면 한 달에 2번 월급 받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겠죠. 그럼 수익률을 한번 볼까요? 최근 6개월 정도 수익률, 물론 코스피 최근에 굉장히 좋았죠. 약 30.8%입니다. 6개월 수익률이. 하지만 그런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보통 기초자산 그 상방이 많이 제한됐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됐을까요? 코덱스 같은 경우가 25.5%, 라이스가 24.84%, 통상 한 70% 이상 정도 쫓아간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약 80% 이상 기초자산 상승률이 올라갔습니다. 생각보다는 양호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자, 코스피 5000 시대 과연 올까요?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미국의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JP모건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향후 2년 안에 코스피가 5천에 도달할 거라는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로는 상법 개정안, 그리고 또 배당을 확대해서 주주 친화 정책, 또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지금 추진하고 있죠. 여기에 또 AI 관련 그 인프라 확충,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특히 HBM3, 여기에 우리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또 뭐 테슬라, 또 엔비디아 쪽에
또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를 많이 공급하고 있는 인프라 전략을 피고 있죠. 또 반도체를 축으로 해서 또 조방원, 뭐죠? 조선주, 또 방산주, 원자력이 또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고요. 특히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많이 높지 않다 보니까 9월부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95%까지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돼서 미국 시장이 좋게 되면 우리 코스피 시장도 같이 훈풍이 불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 지금 불확실성이 있죠.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양도세 이슈 문제죠. 예, 양도세의 어떤 대조주 요건. 기존에 50억에서 10억으로 확 낮췄죠. 하지만 많은 분들의 청원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50억으로 원점으로 돌아갈지 현재 지금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배금 성장률은 어떨까요?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3월부터 보게 되면 한 좌당 140원, 그리고 132원, 139원, 150원, 최근에 163원까지 왔습니다. 여기 괄호 친 거 보면 만약 150원에 4원, 163원에 10원 같은 경우는 과표 기준 가격이에요. 내가 150원을 벌었는데 세금은 4원만 낸다. 163원을 벌었는데 세금은 10원만 적용이 됩니다. 라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부터 오게 되면 한 좌당 128원, 120원, 126원, 최근에 141원, 142원. 약간 소폭 ETF 상승률 때문에 분배금도 소폭 상승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가장 메리트 있는 역시 번 금액에 비해서 세금이 내는 과표 기준 가격이 2원, 7원, 4원 굉장히 적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왜 이렇죠? 우리 코스피 연배당이 통상 2% 그리고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서 약 15% 정도로 해서 약 17%의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연배당 2%만 보통 과세가 되고 나머지 매매 차익이라든가 그 콜옵션 매도를 통한 옵션 프리미엄은 비과세되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종합과세, 건보료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은 상당히 높다고 보실 수가 있는. 그래서 올해 아마 여기 하시는 ETF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현재까지는 양호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덱스 같은 경우는 똑같이 라이스와 같이 위클리 전략을 쓰고 있고요. 특히 ATM 전략입니다. 하나는 말씀드렸지만 타겟 전략, 하나는 이제 액티브는 아니지만 액티브와 같은 유연한 전략을 쓰고 있고요. 핵심은 코덱스는 그 높은 분배율과 기초자산 상승률 참여 동시에 이거를 다 노리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스 같은 경우는 기초자산 상승률보다는 항상 매월 높은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서 높은 분배금을 주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코스피가 너무나 급상승하면서 기관들의 최근에 콜옵션 매도 물량 증가가 매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풋옵션 대비 내재 변동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에 대한 변동성. 이게 낮아졌습니다. 이 내재 변동성이라는 것은 옵션 프리미엄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옵션 프리미엄 가격은 최근에 많이 비싸졌다. 가격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똑같은 콜옵션 매도 비중을 가지고도 옵션 프리미엄을 좀 비싸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매도 비중을 조금 더 타겟 같은 경우는 더 올려야겠죠. 그럼 콜옵션 매도 비중을 한 35%, 40% 올리게 되면 기초자산 상승률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ETF의 상승률은 좀 둔화될 수 있다. 이것도 참조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소세, 건보료의 절세 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게 국내 상장 ETF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월배당 커버드콜 ETF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이자 소득, 과세되죠. 배당 소득도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법이 개정되게 되면 여기서 뭐 배당 성향 40% 이상 종목에서 받는 배당은 이제 분리과세, 2천만 원까지는 14%, 2천만 원에서 뭐 3억까지는 22%라고 합니다. 분리과세면 세금은 내지만 역시 금소세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 다음 분배금 같은 경우에도 옵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또 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과세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금소세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상 우리 금융소득종합과세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또 세금 내기 전 세전 기준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는 15.4% 원전 징수가 되는데 2천만 원을 만약 초과됐다. 그러면 그 초과된 금액과 여러분들 개인별로 갖고 있는 근로소득, 또 뭐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 기타 소득과 합산해서 한 번 더 세금을 낼 수 있다.
요게 이제 핵심이죠. 그럼 한번 볼까요? 정말 세금 폭탄인가요? 금융소득이 한 5천만 원 정도 올해 벌었습니다. 나는 지금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한 1억 정도의 추가 소득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세금 폭탄 맞을까요? 한번 볼까요? 보통 이 종합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죠. 6%부터 과표 10억이 넘어가면 그 45%까지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 통상 보죠. 금융소득이 5천만 원이 됐으면 2천만 원 초과 금액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죠. 예. 그리고 사업소득 요 1억을 또 더하게 되겠죠. 그러면 1억 3천 같은 경우는 과표 구간이 8,800에서 1억 5천 구간이니까 35% 세율 구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세금을 미리 낸 게 있죠. 원천징수한 게. 얼마죠? 14%죠. 그럼 30%에서 기존의 세금 기납부한 거를 빼게 되면 21%입니다. 여기에 초과된 금액, 금융소득 3천만 원을 곱하게 되면 630만 원인데 여기에 또 10%의 지방소득세를 포함하게 되면 693만 원의 세금은 더 냅니다.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한 693만 원을 더 낸다. 과연 이게 세금 폭탄일지 아닐지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금융소득만 있는 우리 은퇴하신 분들,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 초과돼 가지고 종합과세 대상자에는 해당되지만 연간 7,724만 원까지는 세금 납부할 세금은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단 이제 2천만 원이 초과돼서 금소세에 해당되시면 ISA 우리 3년 의무가입 기간 끝난 이후에 만기 연장이 자유롭죠. 하지만 만기 연장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서 지역건보자로 전환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과세 말고도 건강보험료가 또 추가로 늘어나죠. 통상 7.09%가 더 늘어납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까지 더하게 되면 통상 한 8%예요. 근데 이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서로 상황이 다릅니다.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5천만 원 전체가 다 잡힙니다. 그럼 5천만 원에 8%, 약 40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내시는 거고요. 직장가입자분들은 초과분이에요. 그럼 5천만 원의 금융소득을 벌었다 그러면 2천만 원에서 초과분 금액이 얼마죠?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에 8%, 240만 원만 추가로 더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 수령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는 우리 국민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얼마를 받든 제외되는 거고요. 우리 사적연금 뭐가 있습니까? 연금저축펀드에서 받는 금액, 개인형 IRP, 퇴직연금에서 받는 사적연금 같은 경우는 그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서 연금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1,5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지만 1,500만 원 초과됐을 때는 종합과세를 선택하시든 아니면 분리과세 16.5%의 세금을 내고 그냥 금소세 건보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이 월배당형 ETF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특히 많으셔가지고 특히 비과세 효과가 큰 국내의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그 커버드콜 ETF에 대해서 그리고 금소세 건강보험에 대해서 그 추가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도움 되셨습니까?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러한 영상을 계속 컨텐츠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면 영상을 계속 제작하는데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